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론 자연형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459번째 시간으로 남제의 회고록 14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제의 회고록 14. 마시는 것도 문화다. 남제의 회고 문주 40년을 마치면서 음주문화에 관한 글 한 편을 실른다. 이 글은 남제의 씨가 지난 1995년 노동부 장관을 마치고 편행져서 일하는 사람들과 정책에 실렸던 글이다. 나는 요즘 한 가지 조그마한 운동이라면 운동을 펴고 있다. 술 마실 일이 있으면 가급적 빈대떡집으로 가는 운동이다. 광화문 근처에 대학을 갓 나온 월급쟁이 초년 때부터 즐겨 다니던 빈대떡집 거리가 있다. 그 후로도 가끔 들러 빈대떡 맛을 즐겼는데 요즘은 부쩍 자주 가고 있다. 얼마 전에 운정선생 김종필 자민련 총재의 아호를 모시고 가서 유쾌한 담소를 나눴으며 그 후 훈홍 김상현 씨의 아호과도 함께 가서 호쾌하게 시국담을 하였다. 계속 명사들과의 풍류놀이다. 빈대떡에 소주는 우선 싸서 좋다. 살롱에서 술을 마시려면 두당 20만원 이상 든다고 한다. 개혁의 시대가 아니라고 해도 이게 어디 말이 될 법한 일인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바보스럽다. 호화롭게 술을 마시는 것이 아마 부정부패의 원인의 절반은 차지할 것으로 짐작된다. 빈대떡 집안 서민적 운치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곳이기에 허세가 없고 차분한 진실만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옛날 풍류객들도 그런 수준의 음주를 즐겼을 것이다. 그곳은 대화의 마당이기도 하다. 서로 부담이 없으니까 이야기하기도 느긋하기만 하다. 음식 자체도 또한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다. 빈대떡집처럼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드물다. 불고기집 주인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는 불고기에 소주가 대화하고는 상극이라고 생각한다. 자칫하면 타기 쉬운 불고기는 먹기가 매우 급하고 그러다 보니 소주도 급속도로 마시게 되어 대화는 별로 나누지 못한 채 취해버리고 만다. 우리 민족이 세련도가 부족하다는 느낌인데 이런 비대화적 음주 방법을 극복하지 않고는 민족의 세련도를 높이기란 요원할 것 같다. 또 2차 3차 술은 피해야겠다. 아직도 농담 시리즈 중에 아직도 술 드실 때 2차 가십니까가 있다. 본래 우리 주법은 한 곳에서만 마시는 것이었는데 일본 침략 때 대륙 낭인들이 2차 3차 하는 못된 버릇을 전파했다는 그럴듯한 설명이 있다. 옛날에 마해송 선생과 술을 마셔본 일이 있다. 그분은 청주 한 그라스를 30분 정도에 걸쳐 마신다. 입에 한 모금 넣고는 빙빙 굴려 그 향기를 음미하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옳은 주법이 아닐까. 술 마시는 양식도 분명 문화이다. 그 음주 문화의 세련 없이는 우리 사회의 성숙이나 세련도 쉽사리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24시간 술을 마셔야 된 손세일 임재경과 사회를 사는 지혜로 무엇보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고들 말한다. 술 친구가 그 가운데 어뜸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술 마시는데 돈과 시간을 많이 낭비했지만 나도 술 친구를 많이 두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친구 사귀는데 맹목이었다. 계산속이 전혀 없이 우연히 만나서 또는 기분이 통해서 마셔야 된 것이다. 나이가 든 지금 옛 어른들 말처럼 친구를 어느 정도 가려서 사귈 것을 그랬다 싶다. 술도 절도 있게 마시고 아무튼 가까웠던 술 친구들 이야기. 김대중 정권 하에 민주당 원내총무를 지냈고 이성만과 김구라는 좋은 책을 쓴 손세일 형과 한겨레신문 장관 부사장이었던 임재경 형은 나와 함께 조선일보서 일한 적이 있다. 손영한 서울물리대 정치과 출신이고 이명한 같은 대학 영문과 출신. 연령도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또 생각들도 비슷해서 술 마시는 명콤비가 되었다. 굳이 탓하자면 손영한 오만한 자세이고 이명은 가끔 짓궂은 것이라 할까. 형평에 맞게 나를 평한다면 뭘 할까. 성질이 급하고 고집통이고 손영은 사장계의 편집장을 지냈고 거기서 동료인 동아일보 사장 심강 고재욱 씨의 따님과 결혼을 했다. 일본에서는 TBS 브리타니카에 오래 근무하기도 하여 일본 통일을 알만하다. 이명은 물리대의 문학 패거리들과 어울린 문예청년으로 프랑스와 독일에 유학하기도 한 유럽 통일자 사상가 냄새를 짙게 풍기는 언론 운동권이다. 셋이 어지간히 어울렸다. 그때 이명희 경제기업원 출입으로 촌지도 생겨 술값은 그가 많이 부담했다.
최경 처음 미국 국무부 초청을 받아 떠나는 손영을 환송한답시고 마지막에는 종로 이가의 속칭 나이야 가라란까지 가서 밤새도록 술을 마셔 손영의 여행에 타격을 준 적도 있다. 그중 악건은 24시간 이상 함께 술을 마신 일이다. 최근에 손영과 그때를 회고하다가 보니 술집을 간 순서를 놓고 새로 의견이 있었다. 30년도 넘어서였지 순서까지 정확하겠는가. 토요일 오후 6시 반쯤 강화문 빈대떡집에서 시작하는 것이 순서였다. 처음에는 돈을 아낄 생각을 한다. 그러나 발동이 걸린다고 하는데 술이 혈건해지면 용기가 생긴다. 다음이 명동에 있는 바의 거리로의 진출이다. 그때는 살롱이 아니고 바의 시대였다. 바에는 밀실이었고 고정으로 앉은 호스테스도 없고 원래는 잠깐 2, 3차로 한잔하고 가는 것이다. 명동바에서 11시간 넘으면 통금이 있던 때라 그 다음 국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대개 가는 곳이 밤새 영업하는 회현동 유엔센터. 그날도 그렇게 진행되었다. 다음 날이 일요일이니 맘 놓고 마셔댔다. 새벽 4시 통금이 해제되면 시객들 가운데 많이는 청진동 해장국 거리로 가서 해장국에 막걸리 한 대접 하는 것이 코스. 거기서 끝났으면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예외가 생겨버렸다. 손임의 악당이 내 집까지 가자고 요구하고 나는 우둔하게도 응해버렸다. 누상동 집에 도착한 것은 5시쯤 되었을까. 음체의 박대 속에 양주 한두 잔씩 하고 쫓겨나듯 나왔다. 손영이 자기 집으로 가자 하여 녹본동으로 갔다. 7시쯤이었을 것이다. 대단히 미안한 일이었다. 취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손영의 부인이 우선 꿀물을 타내고 부었고 콩나물국을 끓여내고 지객들에게 극진하다. 거기서 또 마셨다. 옷도 벗지 않은 채 눈을 붙이기도 하다가 또 끼어서 마셨다. 그 사이 임형이 달아났다. 나는 손영과 점심을 먹고 떠들고 지내다가 저녁이 된 후 근처에 사는 최형국형 집에로 가기로 했다. 서울대 물리대 철학과 출신인 최영은 가두의 철학자라고 내가 별명을 부르는 데는 당대의 기인이라 할 것이다. 옷도 막 입고 말도 막 하고 술도 막 마시고 집안에 돈이 있어서 그렇지 없었으면 천상병 시인과 비슷해졌을 것이다. 그러면 신뢰가 될까. 최영은 선친은 사학과로 2차 대전이 끝날 때 상해에 있었는데 학병으로 갔던 우리 학도들이 배를 기다리라고 상해에서 우왕좌왕할 때 그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서 유명해졌다. 그 학병 가운데 이병주 소설가도 포함되어 있다. 아무튼 그 최영 집에 가니 이명이 자기 집에 들렀다가 어느새 거기에 와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게 아닌가. 셋은 또 합류하여 술을 10시쯤까지 마시랬으니 구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술하고 원수졌나? 그때 그 경험에서 하나 터득한 것은 술을 좋아하는 아버님 밑에 지낸 딸과 술을 별로 안 하는 아버님 밑에서 성장한 딸은 시객들 시중하는 데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손영의 장인 신강선생이 누구인가. 그 집안에서 술시정의 법도를 일으켰으니 손영의 부인은 거의 완벽했던 것이다. 요즘 그 일로 칭찬을 했더니 손영은 더 우쭐해지고 더 오만해졌지만 말이다. 나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했다. 장인어른이 술을 못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날 일을 나의 실수로만 생각하고 있다. 정사가 되어버린 국방위 회식 사건. 서점에서 우연하게 윤하선 인하대 교수의 학술 논문집 한국민주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발견하여 샀다. 정년기념이다. 윤 교수는 외무 차관을 지낸 윤하정 씨의 형님으로 신범식 전 문공부 장관이 1950년대 중반에 하던 사회문제연구소의 이사로 있었고 나도 그 연구소에 관계하여 안면이 있기 때문에 30여 년이 흐른 후 어떠한 학문적 성취를 했나 알아보기 위해서다. 그 책의 맺는 말은 1986년 4월에 집필하였다고 적어놓았는데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향하여 정책 요령고라는 논문의 끝부분에 나로서는 의외의 발견이었다. 1986년 3월 국방위원회 위원과 10여 명의 군장성 간담회 석상에서 국방사령탑인 여야 총무와 몇몇 국회의원이 군장성에 의해서 구타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군벌의 권력핵, 기타 권력핵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일화였다. 이 사건 처리 여야에 따라서 군벌의 힘의 기초가 결정될 것이다. 이른바 국방위 회식 사건은 여하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진상이 소상하게 밝혀진 일이었다. 나도 그 사건의 중요 당사자이지만 약간 늦게 그 자리에 참석하였고 하여
전모를 완전하게는 알지 못한다. 또 김동영 의원 말고는 관련자가 모두 생존해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튼 그 진상을 밝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 따라서 나는 어느 누구가 거론하기 전에는 발언을 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갖고 있다. 사건 후 어쨌든 화해술을 마셨으니 그 일에 대해 항거하는 것이 주도일 것도 같고, 다만 그 사건을 취재한 기자의 매우 훌륭한 기사는 있다. 동아일보 김재용 씨는 국방부 출입 기자로 군사 전문이 되어 하나회를 폭로하는 일 등으로 명성을 날렸었는데, 그가 신문에 연재한 글을 종합하여 군 1, 2부로 책을 냈다. 1994년 동아일보에서 사에서 편했다. 그 책의 일장이 국방위 회식 사건인 것이다. 그만큼 무게 있게 다루었다. 김재용 씨는 그 후 정치부차장 논설위원이 되었고, 기자 때 신군부에 의해 신문사를 쫓겨난 기간을 선용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였기에 지금은 경기대학 교수로 그리고 칼럼니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그 제1장을 대폭 단축하여 그러나 원문 그대로를 살려 소개한다. 중요한 한 대목에 이견이 있지만, 제1장 금배지와 별 누가 센가 국방위 회식 사건. 1986년 3월 21일 저녁 7시 서울 회원동에 위치한 요정 회림 20여 명이 모인 한판 술자리가 벌어졌다. 육군 참모총장 등 군 고위장성 8명과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이 모인 자리였다. 맞은편 줄에는 18명의 육군 수레들이 자리했다. 참모총장인 박희도 육사 12기 대장, 참모차장 정동호 육사 13기 중장, 인사참모부장 이대희 육사 15기 소장, 총장 비서실장 구창해 육사 18기 준장 등 육군의 노른자 위들이었다. 오후 7시 반 조금 넘어 지역구가 시방인 김동영 신당 총무가 약속 시간에 되지 못했음에도 여유만만한 태도로 들어섰다. 힘있는 그물은 안 오고 똥별들만 먼저 모였구만. 순간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다. 김 총무가 내뱉은 첫 인사는 돌출적이라기보다는 전국의 풍향을 반영했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날은 제129회 임시국회가 개회된 날이었다. 게다가 3월 초에는 안양시 교회의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개헌 시비로 인한 폭행치사 사건까지 일어났다. 발단한 교관이 정신교육 시간에 야권의 개헌론을 비난하자 이를 한 예비군이 야유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맞은 뒤 군수사기관을 거쳐 안기부로 넘겨졌는데 나중에 장파열로 숨지고 말았다. 45도짜리 천양주 10여 잔을 거푸 마셔 치가 진해진 김동영 신당 총무가 이날 술자리를 마련한 박희도 육군 참모총장에게 소리쳤다. 여보 박 총장, 여당 총무는 안 오기로 했나? 어떻게 된 거야? 이세기를 불러와. 배짱이는 야당 투사로 이름 높았던 김 총무는 이날 모인 별들이 전두환계의 선봉장임을 익히 알고 있었다. 게다가 박 총장은 육사 12기의 하나의 중심인물로 지난 79년 12.12 사건 때 실병력을 움직여 무력 행사를 벌였던 장본인. 한편 회식 현장 또 다른 실력자 정동호 육군 차장도 육사 13기의 하나의 핵심. 그는 50 초기 현역 소장으로 육군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낼 만큼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이 두터웠으며 정치권에서도 널리 알려진 장성이었다. 또 전방 녹태 장군의 구사단에서 연대병력을 끌고 서울로 들어온 구사단 참모장이 이날 술자리의 막내 장성인 총장 비서실장 구창의 중장이었다. 이날 술자리에서 사회를 본 육군 인사참모부장 이대희 소장은 12.12와 직접 관련은 없다. 그러나 그도 정통 TK에다가 하나의 핵심 이른바 하나의 선골들만 그친다는 수경사 30단장 33단장을 역임한 뒤 성승성 장구에 가는 장성이었다. 이 청문은 그로부터 1시간쯤 뒤에 술자리에 나타났다. 그는 술이 얼큰해져 있었다. 지역구 행사와 문상을 다니며 2잔씩 마셨으니 평소 주량이 쉬지 못한 그런 제법 취한 상태였다. 김동영 신민당 총무가 넓은 방의 한쪽 소파 위에 누워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김 총무는 군 장성들로부터 집중적인 술잔 공격을 받아 취할 대로 취한 상태였다. 이 총무를 보자 정동호 차장이 약간 휘청거리며 일어섰다. 이 새끼 총무 뭐 이렇게 늦게 오고 그래?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 우리를 보고 똥별이라고 하지 않나 말이야. 정 차장이 총무의 팔을 덥석 잡았다. 이 총무가 잡힌 팔을 빼게 하자 정동호 군 차장이 손아귀에 더 힘을 주고 붙들고 후레자가 3배는 해야지라며 얼음물에 담아놓은
담아놓던 컵에 양주를 부어 내밀었다. 나는 술을 잘 못하는데 이미 지역구에서 3차나 했으니 노래로 부를 듯이 신었지. 이청문은 사회를 보고 있던 육군 인사참모부장 이대희 소장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노래를 한 곡 끝내고 자진 앙코르에 들어가려 하자 장성들이 나와 그를 때밀다시피 정차장 곁에 앉혔다. 술도 한잔 하셔야지 노래만 하면 됩니까? 총장 비서실장으로 이응을 책임진 구창의 중장이 술 한잔을 따라 이청무의 손을 쥐어줬다. 이에 이청무는 짜증을 내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왜들 이렇게 취해서 마셔도 정신들은 좀 남겨놓아야지.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